다이어의 실수로 만들어진 장면도 아니고 다이어 때문에 실점하는 장면도 아니지만 내가 다이어를 싫어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장면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24시간 축구야입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바이에른 뮌헨의 리그 우승이 빼앗겼다는 분석이 유럽 다수의 매체들을 통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뮌헨 팬들은 누구의 책임인지를 묻고 있어 독일 축구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중앙 수비수로 출전한 다이어는 뇌절 수비를 펼쳐 뮌헨의 실점에 연관되었고 이로 인해 김민재의 폭발적인 상황까지 발생하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은 터질 것이라고 예상한 대로 터졌다 고 말하며 많은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다이어의 놀라운 수비력과 김민재의 난폭함에 대한 다이어의 반응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리그 12연패를 노리며 2023-2024 시즌의 24라운드에서 프라이부르크와의 경기에서 2에서 2 무승부로 끝났는데 이로 인해 승점 1점만을 획득하여 많은 국내 축구 팬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경기는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위치한 유로파파크 슈타디온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두 번째인 리그 2위의 바이에른 뮌헨, 승점 54점, 은 라이프치히전에서의 승리를 통해 3연패에서 벗어났으나 중위권인 프라이부르크와의 경기에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선두팀 레버쿠젠과의 승점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즌 우승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날은 마테이스 더리우트가 퇴장 징계로 출전하지 못했으며 이에 더해 김민재가 에릭 다이어와 함께 뮌헨의 중앙 수비를 맡았는데 이로 인해 대참사가 예견된 것으로 여겨지는 바입니다. 이는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뮌헨은 중간에서의 지배를 실패하여 전반 중반까지 프라이부르크에게 경기 주도권을 내주었습니다. 이에 많은 팬들은 경기를 지켜보며 다이어가 토트넘에서의 주전 센터백으로서의 최악의 모습을 그대로 뮌헨으로 옮긴 것 같다 며 열심히 뛰는 동료들의 수고와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매우 악질적인 선수 라고 다이어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전반 11분경에 프라이부르크가 선제골을 넣어 균형을 깨뜨렸는데 문전압 혼전 중 흘러간 공을 프라이부르크의 공격수가 잡아 슈팅하여 그대로 뮌헨의 골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장면을 보고 언뜻 보면 뮌헨 선수들이 미스를 한 것 같거나 혹은 프라이부르크 선수들이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위치는 골문과 매우 가깝고 여기서 상대방이 공을 잡게 되면 페널티 박스 안으로 패스나 크로스를 할 기회를 주지 않도록 바로 압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수는 단지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각도를 조절하는 데에만 신경 쓰고 있었기에 크로스가 올라오는 것을 막지 못한 것은 실수였습니다. 그들은 덧붙여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이 선수 앞에서 다이어가 헤딩으로 공을 가로막지 못해 마치 다이어가 잘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 빠르고 낮게 올라오는 크로스를 가로막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다이어가 공을 끊지 못한 것을 그의 잘못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라며 이어졌습니다. 다행히도 노이어가 이를 탁월하게 방어하여 공을 막아내었지만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때도 역시 노이어가 손으로 공을 막아내어 골대를 맞고 튕겨나가면서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혼전이 벌어졌다 고 덧붙였습니다. 이 공이 상대팀 공격수에게 흘러가고 그것을 논스톱으로 차넣은 것이 결국 골로 이어졌는데 이때도 다이어가 맹활약을 했다 고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다른 각도의 화면을 보면 공이 상대팀 공격수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이어가 수비를 시도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데 이 동작과 위치 선택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전 상황에서도 상대팀의 오버헤드킥 상황에서도 적극적이지 않았고 그냥 바라보는데 이 상황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며 중거리 슛 각도를 제한해야 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상대가 슛을 할 때 좌우 공간을 막는 것은 상대 공격수가 페널티 박스에 매우 가깝게 접근하여 슛을 날릴 때 수비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상대가 골대에 매우 가까이 접근하는 경우 수비수가 그쪽을 막으면 골키퍼가 이쪽을 막도록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수비가 필요하지만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중거리 슛을 시도하려는 상대 공격수에게 공이 넘어갈 때 수비수는 나가서 몸을 바로 세워 막아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다이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왼쪽 공간을 완전히 내주었다 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덧붙여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실점 후 다이어의 행동이라고 말하며 골이 들어간 후 다이어가 손뼉을 치며 동료들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격려하는 것은 미쳤다고 비난했습니다. 몇몇 팬들은 정말 어이가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하면서 김민재만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파트너와 함께 수비를 하는 김민재가 얼마나 참고 경기를 진행하는지를 보기만 해도 속이 타들어간다 고 덧붙였습니다. 선제골을 허용한 민해는 전반전 32분경에 마티스 테리 원더골을 넣어 전반전을 1에서 1로 마감했고, 이로 인해 팬들은 후반전의 역전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74분경에는 김민재가 공을 몰고 올라오던 중 왼쪽으로 빠지는 무시알라에게 패스를 넣어주었고, 무시알라가 미친듯이 돌파하여 골을 넣어 민해이 2에서 1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종료까지 불과 15분 남았을 때 민해는 계속된 위기에 직면하여 팬들을 경악시켰습니다.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혼전 중에 크로스가 문전으로 올라오고 상대팀 공격수가 헤딩을 시도하는데 이것이 거의 민해 골대를 향해 향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장면에서도 다이어가 상대가 크로스를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마크를 집중해야 했으나 스텝을 엉성하게 밟아 빠른 크로스가 올라올 때 헤딩 경합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장면에서 김민재가 답답해하며 손뼉을 치며 다이어에게 집중하도록 독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축구팬들은 김민재가 매우 고상한 말투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김민재가 험한 말을 했더라도 다이어는 반박할 수 있는 말이 없었을 것이라고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민해는 경기가 종료되기 5분 전에 어이없는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많은 축구팬들은 김민재가 뒤에서 공을 놓치도록 했어야 했는데 김민재의 실수로 골이 넣어졌다 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며 다른 관점에서 보면 김민재는 상대 선수가 뒤돌지 못하도록 스크린 플레이를 아주 잘했지만 이 두 선수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골문과 가까운 지역에서 수비하는 데 익숙한 것은 풀백이다. 그러나 풀백이 전방으로 나가 수비를 하고 있으며 수비형 미드필더가 골문에 가까이 위치해 있어 이 두 선수의 역할과 위치가 서로 바뀌었다 고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긴박한 상황에서 페널티 박스 안에서 수비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비형 미드필더의 반응이 늦어져 상대가 원터치 패스를 한 후에 슈팅을 막지 못한 결과가 발생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한 축구팬은 국내 대형 커뮤니티에 내가 다이어를 싫어하는 이유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장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공을 접근하거나 막아야 할 사람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다이어여야 했다 고 말하며, 그러나 다이어는 뒤로 물러나면서 김민재에게 책임을 넘겨 김민재가 상황을 해결하도록 만들었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 팬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책임감이 결여된 다이어가 리더십이 있다는 것은 민해 보드진과 투엘 덕분에 민해이 이런 모양이 되었다 며, 이기적인 케인과 다이어가 토트넘을 수년간 망치고 온 경향을 민해로 옮겨 그대로 이어가면서 민해의 우승이 물 건너갔고 김민재만 불쌍해지는 결과가 되었다 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